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11호 부동산 대책,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제 욕망을 규제로 어찌 누르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10월 15일 날 규제가 나왔죠. 내용은 다른 분들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아주 짧게 한 줄로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요 억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거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집 살 사람들을 못 사게 하는 거죠. 그냥 수요 억제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장의 가격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거죠. 수요 공급 법칙인데, 이제 수요를 줄이면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부동산은 특수성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안 팔려? 그럼 그냥 살래? 그냥 거주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다 해서 공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도 정상적으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안 팔렸을 때 공급이 이제 가격을 낮추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이런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야 사지마, 집 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공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부제가 있죠. 욕망을 규제로 어찌 누르나. 욕망은 집을 갖고 싶은 수요겠죠. 욕구기도 하고요. 요런 수요가 규제가 생긴다 하여서 없어질까요? 아니죠. 기다리고 참을 뿐입니다. 그게 오히려 이렇게 응축이 돼 있다가 폭발하는 순간 더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되죠. 서서히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억누르면 그게 결국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많이 봤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봤는데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를 잠깐 보면요. 이제 9월에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상승했다. 이게 이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규제를 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습 효과죠. 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 때문에 규제를 한대. 그러면 집값이 오르나 봐. 이런 생각을 해요. 일견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죠. 이게 학습 효과인데, 또 규제라는 게 생기면은 뭐랄까, 회피 방법이라고 하죠. 피해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요. 온갖 방법을 찾아냅니다. 실제 좀 베테랑 공인중개사라든가 이 관련 종사자들은 잘 찾아내요. 저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저는 잘 그런 편법을 잘 몰라서. 여튼 이렇기 때문에 규제라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 심리가 올랐다. 규제를 하니까 오르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좀 희한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반헌법적 대출 규제라고 헌법소원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성향상 제가 어느 쪽에 절대 지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 얘기를 했다가는 양쪽에서 욕을 먹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부동산 대책 하고 나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다,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부동산 대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이유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치 얘기는 제외하고,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요게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욕을 좀 했었는데, 어떤 A라는 사안이 있으면 이걸 일단은 엄프를 해요. 툭 던진다는 거죠. 반응을 봅니다.
반응을 보고 안 좋다 그러면 취소하고 혹은 꼬리 자르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했던 정치인, 제 혼자만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또 취소를 시키죠. 근데 좀 반응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진행을 시킵니다. 요런 내용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런 내용 한번 얘기하면서 좀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냥 연구기관 우리나라 많은데, 이런 연구기관에서 심도 깊게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 용역을 한 다음에 아주 고민을 해서 엄포를 하든 정책을 세우면 되지. 왜 이런 식의 순서를 하냐. 엄포를 해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이런 옛날에 욕을 했었는데, 지금 보유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실수요자는 좀 더 기다려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 빠를수록 좋다. 뭐 이제 기재 차관님도 이제 보유세 등 세제 전반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 억제라고 말씀드렸죠. 보유세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거는 파급력이 엄청 커요. 요게 파급력이 엄청 크다 보니까 아마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언플하면서 반응 좀 보려고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유세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보유세가 올라갈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하면, 보유세를 하면 공급자, 그러니까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주택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유자죠. 집주인들. 집주인에게 타격이 가는 정책입니다. 세금이죠. 거래세, 여기 뭐 내용, 기사 내용에 보면 뭐 거래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고, 거래 관련을 줄이고, 이제 보유 관련, 재산 관련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이제 난리가 나겠죠.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비슷한 정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공시시가라고 하죠. 공시가격을 할 때 이 공시가격을 이제 올리냐 내리냐 가지고 이제 그 대선 후보자라든가 각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 있을 때는 이제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 이렇게도 했고, 또 어떤 정부에서는 요거를 좀 낮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시가가 왜 중요하냐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현재의 보유세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가 현실화가 돼가지고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되면 보유세가 당연히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이거를 이제 좀 낮추면은 이제 보유세가 줄어드는 감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이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요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세랑 비슷해지면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왜냐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집값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시세랑 공시가가 거의 비슷한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공시가는 실시간 반영이 안 되죠. 시세는 바로 그 실시간 반영이 되지만 공시가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됩니다. 시간차가 필요하죠. 시간차가 필요하면 공시가는 나중에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기간 차이 안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는 항상 시세보다 좀 낮춰서 잡는 경향이 있는데, 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유세 관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엄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보유세가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엄플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26년도 내년이죠. 26년도 선거 일정이에요. 근데 보면은 6월 3일 날 우리가 지방선거를 합니다. 지방선거를 하게 되니까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집 소유자분들도 유권자고 집이 없는 사람도 유권자죠. 근데 집 소유한 분들도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유세 올리겠다라고 해버리면 지방선거에서 줄줄이 낙마하거나 엄청난 타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엄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보유세에 관한 지금 언론 흘리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나온다는 거는 뭐 결단을 내리면은 짧은 기간의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길어봐야 6월 3일이니까 한 6월 한 4일에서 한 15일, 정말 길어봐야 6월 말, 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유세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거는 길어야 내년 6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튼 오늘은 욕망을 규제로 억누르지 못한다라고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규제가 있더라도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강제로 억누를 수는 없어요. 이게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원리라는 게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죠. 실제 제가 뭐 항상 얘기했듯이 올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변화가 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제 영상들, 과거 영상들 쭉 보시면 아실 텐데 M2 자금이라고 해서 단기 자금도 많이 지금 뭐랄까 유동성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로, 그리고 대출 금리도 지금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올라가는 것보단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수요가 계속 억제가 돼 있었어요. 수요가 억제가 돼 있었다는 거는 결국은 이 수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 시점이 점점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2014년부터 뭐 지방은 약간 2022년 상반기까지 갔지만 보통 이제 2021년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면 14, 15, 16, 17, 18, 19, 20, 21 하면 몇 년이죠? 8년이죠. 8년 상승을 했으면 한 4년은 떨어집니다. 이게 약간 8대 4 법칙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약간 1, 2년씩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상승 기간은 좀 오래 걸리고 하락 기간은 좀 짧게 끝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7년이면 한 3년, 그러니까 8년이면 4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바로 규제가 나왔는데 규제가 별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무서운 거는 보유세다. 그래서 이 보유세에 관한 거는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좀 미흡한 영상이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너무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